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그 상대편 배우자가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까, 치명적인 행동 세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분이 이제 남편의 외도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부인의 외도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부인분들이 바람을 펴서 그걸 고통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남편분들이 상간남 소송, 또 부인 같은 경우는 상간녀 소송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상대편 배우자가 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살면서 배우자가 배반, 배신, 뒤통수 이런 거를 딱 쳤을 때 과연 그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고 굉장히 노여워하고 분노와 어떤 배신감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다 공통적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차분해지시기는 하지만 일단 알았을 때 바로 이제 나타나는 세 가지 패턴을 미리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냥 상식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배우자가 바람을 딱 피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배우자의 바람을 내 탓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내 탓인가 하는 그 셀프 기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배우자가 그런 평상시 그런 말도 하기도 해요. 네가 잘 안 해줘서 뭐 너하고의 뭐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너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평상시에도 항상 배우자 탓을 하시는 배우자를 두신 분이라면 배우자의 외도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뭘 잘못해줘서 이 사람이 밖에서 내가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나간 건가?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한테서 문제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시거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내 탓일까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왜 내 잘못으로 해서 스스로를 상처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 모든 원인을 다 내 책임으로 돌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요. 나중에 관계 회복에도 혹시 이제 배우자의 외도가 이제 배우자의 외도도 다양해요. 이게 이제 단 한 번 이제 실수인지 상습적인지 아니면 고의적인지 이런 거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바람을 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이혼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다고 딱 일률적으로 결정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 소식을 들었다면 일단은
좀 침착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 탓인가? 라고 셀프 규인하지 마시고 좀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 남편의 외도 그 현상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 경우에만 속해요. 그 즉시 욱 하고 화가 나서 남편을 때려잡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왜 그랬어? 이거 뭐야? 증거 내놔.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이렇게 하면서 취조가 들어갑니다. 또는 남편의 바람 핀 거를 이제 응징하는 차원에서 막 주변에 널리 막 알립니다. 자식들한테 알리고 친정 부모한테 알리고 뭐 아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시댁 부모한테 막 이르죠. 당신 아들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혼내주세요 라는 취지로. 근데 요것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화가 많이 나니까 바로 이제 응징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만 한 박자 쉬고 조금만 침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남편의 외도가 나중에 별게 아닌 게 드러날 수도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서 뭐 접대상, 회사 접대상,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술집에서 뭐 접대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치 못할 무슨 사정에 있어서 우연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가 무조건 막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뭐 치명적인 그런 파멸만 의도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수습이 되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술을 많이 먹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뭔가 실수를 한 거라든가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는 용서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순간 아까 두 번째 상황에서 욱해갖고 바로 응징에 들어갔을 경우에 막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친구들한테 다 알리고 뭐 시댁 친정 자식들한테 다 알려놓은 상태라면 나중에 좀 수습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판단하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가서 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바로 대응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남편의 외도가 심각하고 상습적이고 장기간 걸쳤고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외도라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이혼을 하든 뭐 관계를 정리를 하든 뭐 어떤 모든 거를 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뭐 알려도 자연스럽게 알려지니까 굳이 내 편 들어달라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이제 소송하는 현장에서 이제 많이 만나는 경우인데요.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다, 외도를 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여자 같으면 머리끄댕이를 잡거나 뭐 남자 같으면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상대방을 찾아가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또는 네가 바람 폈니? 오냐? 좋아. 그럼 나도 그에 똑같이 너한테 응징하마 해서 똑같이 맞바람 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자기도 똑같이 응징을 하고 싶다고 자기도 맞바람을 펴야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지 마시라고 별로 좋은 방법 아니라고 제가 이제 설득해서 달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맞바람 피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케이스는 부인이 먼저 바람을 폈어요. 남편도 같이 똑같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이제 회복이 어려워서 이혼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혼을 했고요.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서 만나러 갔다고 쳐요. 근데 그 진정한 사과를 받으러 가면 그 자리에서 그 상간녀가 진짜로 진정한 사과를 할까요? 오히려 상간녀가 더 화를 돋구는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뭐 너무 좋았다. 내 남편을 뭐 너무 사랑한다. 뭐 이혼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서 결국은 주먹이 나가죠. 머리채 휘어잡게 되죠. 그리고 가면 혼자 안 가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때로 가서 또 두드럽게 패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상간녀가 오히려 형사로 고소를 합니다. 폭행을 당했네요. 특수폭행을 당했네요. 뭐를 당했네요. 뭐 진단서 끊어서 상해를 당했네요. 이러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본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그 배신감의 분노가 더 극에 달하죠. 감히 네가 나를 고소해? 이러면서 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게 이제 수습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또 배우자도 이제 이 배우자의 태도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배우자한테 어떤 꼬투리를 주는 빌미 제공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는 매우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진짜 막 그 자리에서 응징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워낙 상간남, 상간녀,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간통죄를 폐지한 게 너무 좀 섣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간통죄를 좀 부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상간남이나 상간여가 되시는 분도 또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불륜을 너무 글쎄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의식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하고 그 불륜하는 걸 너무 죄책감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차라리 만나고 싶으면 먼저 이혼하고 와라. 네가 싱글로 왔을 때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이혼할 사이다, 이미 파탄난 관계다라고 가만히 설록 꼬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적인 부부로 있으니까 법률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와라. 그 다음에 떳떳하게 만나자. 이렇게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이 상간자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너무 사건도 많고 그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 탓인가 하고 스스로 자기 탓하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즉시 비난을 해서 주변에 널리해서 비난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편가르기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또 상대방 찾아가서 폭행하거나 맞바람을 피거나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 하시죠. 그러면 변호사님, 외도를 알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거는 다음에 또 이어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살면서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겪지 않아야 될 일도 겪지만 겪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침착하게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